요즘에 우연하게 발견한 예능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요. 구기동 프렌즈라고. 사실은 1980년대 이후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저는 TV를 거의 안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옛날 사람이죠. 드라마도 90년대, 2000년대는 뭐 거의 본 게 없고, 뭐 한국에 있지도 않았으니까 더 그렇고요. 예능 프로그램이 한참 유행을 해서 우리나라를 휩쓸었을 때도 우리나라에 없기도 했고, 또 돌아와서도 예능 프로그램 자체를 보질 않아서 잘 몰라요. 특히나 나는 혼자 산다라든지 뭐 나는 솔로다라든지 환승연애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 자체를 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뭐 유재석이나 강호동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지도 않죠. 일단 저는 리얼 다큐 같은 예능 프로그램 자체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서, 그리고 강호동, 유재석이 이끌고 가던 그 시대를 뭐라 그럴까? 저는 좀 우리나라를 잘못 만들어 놓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보는 편이어서 건강하지 않은 프로그램들이라고 보는데, 왜냐면 병맛 같잖아요. 그냥 짜친 애들, 찌질이들 모아놓고 자기네들끼리 울고 웃고 떠들고 그걸 보면서 맥없이 시간 보내고 좋다고 히히낙낙하고 있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찌질함 같은 것들을 그냥 원색적으로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서 보여주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위로와 웃음을 찾는다. 좀 이상해요, 저는.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 자체를 보질 않는 편인데 아주 오랜만에 아주 건강한 프로그램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거기에 나오는 멤버들, 6명의 멤버들이 너무 건강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도연, 이다희, 최다니엘, 장근석, 안재현, 경수진. 사실 뭐 장도연 빼고는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검색을 좀 해보니까 다들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상당히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본 적이 없으니 알 수가 없죠.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저는 순수하게 이게 처음 본 거예요. 장도연 빼고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인생학교에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피를 나누고 피로 엮여 있는 게 가족일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식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혈연 관계들이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게 벌써 그 개념이 깨지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10년쯤 전인가 다큐멘터리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결혼한 부부와 그리고 또 한 명이 이렇게 해서 3명이 같이 사는데, 자기네들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그냥 동거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병원에 응급하게 실려가게 됐을 때 병원에서 가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 수술 동의서에 사인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행정적인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그런 내용도 본 적이 있고, 또 자식으로 입양은 하지 않았는데 집안에서 대신 길러주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제도였는데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대신 길러주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랑 같이 이렇게 커가는, 그것도 가족이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소가족으로 가족 구성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됐죠. 요즘은 보통 자식들을 갖다 많이 낳지 않으니까 한 명 낳으면 뭐 기본이고 안 낳는 집도 많고, 또 결혼을 해도 거의 50% 정도가 이혼을 하니까 도대체 뭐가 가족이냐라는, 사회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30%가 넘었다고 그러나 50% 가까이 된다 그러나 30%가 넘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집 걸러 한 집은 혼자래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 가족 구성원들, 무엇을 가족이라고 할까에 대한 화두가 계속 끊임없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시대죠. 더군다나 몇 년 전부터 송기령 씨인가? 그 양반이 나와서 뭐 미래를 예측한다고 미래예보라고 하면서 핵개인의 시대라는 그런 말도 하고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과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분열이 돼가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나는 솔로다 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근데 저는 미래 세상을 좀 다르게 봐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분열돼서 혼자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 이 사회가 무너져요. 붕괴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누릴 수가 없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결국엔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뭔가 사회적으로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중국에서 그런 실험이 있었었죠. 뭐냐면 공동주택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공유주택이라 그러지 그걸. 집안에 공유 공간이 있는 거죠. 주방이라든지 세탁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같이 쓰고, 거실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서로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공공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는 각자 개인의 생활을 하는 이런 공유주택 같은 것들이 실험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국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워낙 커서 크게 히트를 치지 못하고 그냥 사그러들었죠. 근데 이번에 구기동 프렌즈에서는 단독주택에 방이 6개인, 그래서 6명이 모여서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실험을 하는 거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PD 그리고 작가 이런 사람들이, 이 제작진이 이 구성원들을 어떻게 모았는지 되게 신기할 정도로 여기 나오는 멤버들이 참 결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매력적이고, 장도연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개그 우먼치고는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이고, 이다희를 요번에 처음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곱게 잘 자랐다. 얘는 있는 집에 유복하게 교육 잘 받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랐구나. 그래서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게 기본으로 깔려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최다니엘이란 친구는 저는 좀 처음 보는데, 어디 가든지 있는 꼭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막 나대고 설치고 막 이러는데 헐렁헐렁 해갖고 구멍숭숭한 그런 멤버였고, 장근석은 뭐 아시아 프린스라고 하는데 나는 처음 봐서, 근데 이 친구는 연예인이라기보다는 그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볼 때도 그렇고, 이 친구가 살아온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업을 하는 사업가 쪽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제일 짠했던 건 안재현이란 친구인데, 의외로 이 친구 혼자만 결혼을 했다가 다시 솔로가 됐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수진이란 친구는 전혀 진짜 모르는 친구인데 막내 같다, 막내처럼 보인다, 이 멤버들 중에서도 가장 막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 세상에는 이런 식의 가족 구성원들이 만들어져 갈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대신에 이렇게 구성비를 맞추는 건 쉽진 않을 건데, 참 좋은 구성비인데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래?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자무사라는 드라마. 거기에서 황동만의 형인 황진만이라는 친구가 항상 묻는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목표가 뭐야? 라고 묻거든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성공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이 되고 싶냐고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만들어지려면 같은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같은 꿈이라는 게 어떤 인간이 되고 싶냐는 거거든. 그 꿈에 동참이 되는 사람들, 그 꿈에 공감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이 구기동 프렌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실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만들어져 갈 것이라고 보이고,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어떤 설정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 서로가 엔딩이 있으니까 잠깐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게 결국엔 거기서도 장도연과 이다희가 그러잖아요. 장도연은 몸살이 왔다 그러고 이다희는 꿈까지 꿔갖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고. 긴장을 한다는 얘기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 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게 긴장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부치들끼리 붙어 살 때 긴장을 안 해서 그 가족 관계가 무너진다라고 보거든요. 부모 자식 사이, 부부 사이, 형제들 사이에 긴장을 해야 된다고. 왜 긴장을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 나는. 왜냐면 예의를 갖춰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를 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돼.
그리고 가족 안에 구심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야 되고, 여기서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중심을 잡는 사람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 장도연이가 그러고 이다희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장근석이가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계속 서로가 역할 분담을 해가면서 나오거든요. 자기 역량에 따라서. 그 이제 지금 현재 이 구기동 프렌즈라는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는 잠깐의 기간 동안 실험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배려도 하고, 또 일단 이게 프로그램으로 직접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으면서 같이 사는 거다 보니까 여유가 있죠. 그래서 배려도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서로 돌아가면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합심해서 만들어 가거든요. 왜 이게 피부치인 가족 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난 그게 제일 의문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애들 공부하라고 집안일을 아무것도 안 시키면서 기르는 건 정말 불건강한 관계라고, 습관을 아예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거고, 아이가 조금 크면 지금은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애들이 다 커서 등치들이 웬만큼 되니까 발육이 좋아서 그때쯤부터는 집안일들을 나눠서 해야 된다고, 뭐 집안 청소를 한다거나 자기 방 청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음식 만들 때 밥상 차리는 걸 돕는다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거 잠깐 한다고 무슨 일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 당연한 일들을 왜 안 하는지 모른다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일상을 채워나가면서. 그게 빨래, 청소, 음식 만들고 치우고 정리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값이란 말이야. 의식주. 근데 이걸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집이 없어. 왜 그러지?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습관이 들어있어서 저절로 돼야 되는 건데, 제가 그 구기동 프렌즈 보면서 이다희가 교육을 잘 받았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 청소 자기가 하고 정리하고 뭐 이런 자기 관리가 아주 몸에 배어있는 친구. 참 잘 컸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공유 구간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치우고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카메라 렌즈에선 보여주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자면 그런 것들도 배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누군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거를 못하게 될 경우엔 대신 누군가가 대신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의 일방적인 희생에 의해서 이 가정 안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여자들이 왜 피해의식에 쩌냐면 집안일 때문에 그래. 일방적으로 희생만 계속 하니까. 근데 그게 과연 희생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그건 또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서로의 역할 분담인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 고마움 같은 것들을 돌려받지 못해서 그래서 희생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거든. 저는 이 구기동 프렌즈에서 누군가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걸 먹으면서 우와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하고 우와 끝내준다라고 하고, 그럼 만든 사람은, 먹는 사람이 정말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다 돌려받거든, 그 에너지를. 근데 이게 일상이 되면 아무도 감동하는 사람이 없어.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엄마들이 어때? 음식을 만들어서 먹여놓고 잘 먹고 거기서 기운 내서 밖에 나가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돌려주는 에너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엄마들이 에너지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걸 돌려받지 못하니까 희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구기동 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피드백들이 너무 잘 표현돼서 만든 사람도 기분 좋고 또 먹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리고 설거지도 같이 이렇게 하고 복닥복닥 재밌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건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의미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돼서 살아가려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좀 알 건 알고 만나야지만 이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란 게 어떤 의미고 이 가족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게 어떻게 해야지만 건강해지는지 같은 그런 어느 정도의 그 답안? 아니면 어느 정도의 매뉴얼?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그걸 보고 그걸 경험하면서 그 나머지
미진한 부분들은 각자 상황에 맞게 메워가는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선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선 가장 건강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저는 굉장히 유쾌하게 봤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